해방 이후의 헌정사 전체를 훑어보면 늘상 자산 가치가 뛸 때 동반되어 나타났던 그 불만의 목소리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죠. 박정희가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로 대략 3,800배 이상 땅값이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떼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옆에서 지켜만 봤죠.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땅값 올랐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땅값이 올랐었습니다. 당연히 사회의 어딘가에선 내 집을 갖지 못한 불만이 있었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당연히 그 와중에 응축되어 있던 상대적 박탈감의 총량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박탈감에 대한 언론의 조명, 그런 건 거의 없었죠. 단지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난뱅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자본주의의 당연한 공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그걸 당연시해왔죠. 저는 그 관점에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에게 한없이 관대한 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합당한 것이고, 어느 정도 빈부의 차이를 전제로 하여 자본주의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해야죠. 대한민국의 보수당과 보수 언론은 이 자본주의의 본질에 매우 충실하셔서 가진 자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못 가진 자에게 한없이 무자비한 관점을 소위 자유주의적 관점이라고 명명하여 하나의 철학으로 갖추고 수십 년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변화가 2000년대 넘어서 감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부동산 경기 과열을 위해서 모든 규제를 풀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이들이, 즉 집을 가진 자들의 이득 추구만을 항상 고민하고 주장해왔던 보수당이 갑자기 집 없는 자의 서름에 크게 공감한 나머지 집값은 올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정책 비난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왜 갑자기 집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 1000% 빙의하여 이 난리인가 보수당이? 언제 그랬다고? 이게 다 자산가치의 호황 국면에 공교롭게도 진보정부가 들어서게 되어버린 탓입니다. 보통 이런 상승의 사이클에 보수당이 집권하는 경우 보수 언론들은 용비어천가를 써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쪽을 언급하기보단 주가지수나 수출 성과 등을 언급하곤 했죠. 실제 그랬죠. 전두환 때 100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던 종합주가지수가 1000 수준까지 거의 10배 급상승할 때, 역시나 그것은 경제를 잘 아는 우리 땡전각하께서 나라 경영을 잘 하신 탓이다, 강남 같은 곳들이 몇 배씩이나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건 부동산 경기도 그만큼 좋다는 증거일 뿐이고, 가지지도 못한 것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든지 말든지 내 자산을 부풀려진 이 순간의 호황을 즐기는 건 자본주의의 미덕이다, 이러면서 정부가 우리 땡전각하께서 이런 호황을 주었다면서 용비어천가를 써댔죠. 그런데 이 좋은 사이클에 공교롭게도 좌파 대통령이 올라와 버렸네. 노무현이라는 좌파 새끼가 대통령이 되어버렸어. 일단 공격은 해야 되겠는데 마침 호황기에 이렇게 자산 가격이 뛸 때 집권해버렸단 말이야. 이를 어쩐다 하는 순간 묘안이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부동산의 생필품적인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엄연히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식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거시적 자금이 자산으로 몰릴 때, 즉 주식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 특성이 있죠. 그러나 주식과 부동산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필품적인 특성. 삼성전자 주식이야 못 가지면 그만이지만 내 집은 꼭 가져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 생필품적인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구분점으로 인해 주식은 상대적 박탈감이 쉽게 응집되지 않는 것에 비해 부동산은 상대적 박탈감이 쉽게 응집되어 버리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자산가치의 상승 국면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 대중을 흔들어 놓느냐의 문제가 그 시기의 대중의 인식을 좌우하게 됩니다. 강남 집값이 3,800배 오를 때도 분명히 존재했을 누군가의 상대적 박탈감에는 입도 뻥끗하지 않던 보수당과 언론들이 노무현 때 있었던 상승 사이클에는 갑자기 못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 빙의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켰네, 서민들 신분 상승의 다리를 끊어버렸네 하면서 욕을 해댄단 말이죠. 불평등지수, 엥겔지수 이런 거 들어봤지? 불평등지수가 가장 최악이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노무현 때이지 않느냐 하면서 나름 객관적인 양 수치까지 들이밀면서 대중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건 대중의 무지를 이용한 선동에 불과하죠. 원래 한 사회의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 불평등 지수가 악화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황기에 주가와 부동산이 폭등하면 기존의 자산을 많이 보유한 누군가의 부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못 가진 사람들의 부는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진 사람들의 부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엥겔 지수 등의 불평등 지수는 수치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 순간만을 따지자면 불평등은 심화된 것으로 수치상 나오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진 자의 부가 좀 더 고평가되었던 것에 따른 것이지 결코 그 시기에 집권했던 집권자의 정책적인 방향이 반서민적이었거나 친부자, 친재벌적이었거나 했던 탓이 아니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보수당과 주류 언론들은 노무현 때의 자산 가격 상승을 반서민적 정책의 결과로 규정해버렸고 그것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지표랍시고 엥겔 지수 등의 불평등 지수를 통계로 끌고 나와서 자 봐라. 노무현이 얼마나 반서민적 정책을 폈는지 봐라. 이게 다 수치에 나온다. 엥겔 지수 알아 몰라. 라는 식으로 선동해버리죠. 이런 식의 선동 패턴은 크게 성공했으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나쳐버렸습니다. 단지 보수 세력에게는 자산 호황기에 좌파 빨갱이가 집권하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만 남았죠. 공교롭게도 자산 가격이 또다시 폭등하는 사이클에 진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게 바로 2017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당연히 보수 세력들은 예전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겠죠. 수출이 최고 호황을 이루는 것은 그냥 묻어버리면 되고 종합주가지수가 최고점을 찍는 것은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 이야기니까 나무 일 취급해버리면 되고 오로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상승을 비난해버리면 여전히 대중들의 분노감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경험치가 노무현 때의 경험으로 인해 쌓여있는 상황이죠. 이 패턴은 앞으로도 거의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럴 줄 알고 대응해야 할 문제이며 본질을 알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 비정상적으로 민감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과도하게 민감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설사 부정의 고리가 명백히 밝혀진 게 없다고 할지라도 대중들의 모호한 불만감의 총량이 매우 크게 존재하고 있다 보니 적당히 언론이 방향성을 갖고 선동해버리면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당한 선동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산가치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지식을 우리는 모두 갖춰두어야만 합니다. 자산가치의 상승 국면에서 그 사회의 불평등 지수는 높아지고 하락 국면에서 그 사회의 불평등 지수는 완화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 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면 노무현은 반서민주의 정책으로 불평등 지수를 심화시켰고 이명박은 친서민주의적인 정책으로 불평등 지수를 개선시켰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적인 자산 가격의 하락 국면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다음 정부가 진보 정부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 집권한 진보 정부는 노무현 때나 문재인 때와는 다르게 자산가치의 하락 국면에 집권하게 되는 미래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보수당과 언론의 흔들기가 훨씬 손쉬운 환경에서 집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등을 근거로 하여 집권 세력을 비판하는 것보다 폭락을 근거로 하여 집권 세력을 비판하는 것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잘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락의 환경에서 자산 가격이 막 떨어지는 그러한 환경에서 늘상 보였던 일반적인 풍경들을 미리 알고 악의적인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